네, 안녕하세요. 457DB입니다. 오늘 진행할 자소서 항목풀이는 우리은행입니다. 일단 저는 전 항목에 대해서 항목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할 항목풀이는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지원 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후 포부입니다. 저는 지원 동기 50% 그리고 입사 후 포부 50% 이렇게 두 문단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원 동기를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직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은행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금융 트렌드 그리고 현재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은행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족한 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접근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역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적인 부분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해당 목표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은행에서 추구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 역시 모두 좋지만 반드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예시는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일단 금융 서비스 하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금융 서비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 서비스, 고객 감동,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한 친구는 마치 책으로서 표현을 해주었어요. 책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가 그 페이지 속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에 대한 확신감과 신뢰가 들 수 있을 때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잖아요. 이런 행위가 마치 신뢰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에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풀어 내려갔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은행이 신뢰라는 개념과 연결고리를 걸기 위해서 운전자 정보를 가지고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금융 소외 계층들에게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우리은행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낮추고 고객들이 우리은행이 진정으로 나의 상황에 공감하고 나를 위한 은행이다 라는 방식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이 친구는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신뢰감과 확신감을 제공해주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은행에 지원을 하고 기업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 라는 형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은 입사 후 포부예요. 이 친구는 현 시대를 반영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했는데 현재 가장 큰 글로벌 이슈인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한 사건을 연관지어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었어요. 일단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금융업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결국 성과와 영업 실적 위주의 금융권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서 고객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는 식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 입사 후 포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재무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데이터까지 모두 끌어다가 정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기업 평가를 할 수 있는 내부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방법으로 구체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진행할 항목풀이는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역량을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마지막으로는 태도적인 역량입니다. 행원은 한마디로 영업직이기 때문에 영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적인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식, 기술, 태도가 대체 뭐냐? 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과연 뭐냐?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행원으로서 필요한 지식적인 역량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금융적인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온 금융적인 지식, 아니면 뉴스나 신문을 읽음으로써 취득한 금융 트렌드, 이런 것들이 모두 지식적인 역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곧 영업력으로 연결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거나 공모전을 하면서 쌓아왔던 소통 역량, 아니면 뭐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특정 상품들을 세일즈해본 역량, 혹은 뭐 설명을 아주 쉽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어려운 단어를 바꿔나갈 수 있는 역량, 이런 역량들이 바로 기술력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태도적인 역량인데요. 이 태도적인 역량을 설명하는데 가장 최적의 단어는 결국 고객 만족도 향상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상대방을 편안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자세, 아니면 따뜻한 마음씨를 발휘할 수 있는 자세. 금융상품이잖아요. 금융상품은 아무래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업이기 때문에 뭐 규정을 준수했다는 정직함, 이런 것들이 결국 태도적인 역량과 연관되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 프레임은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을 기재해 주시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고 해당 역량을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간단한 입사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행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금융상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가장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기술해 주었어요. 이 친구는 이러한 역량을 플랫폼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함양할 수 있었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가 당시 일했던 플랫폼 기업이 좀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핵심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길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 친구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점에 발생한 원인, 그리고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책이 무엇일까 발빠르게 행동하고 파악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제안서까지 작성하고 경쟁 PT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자사의 상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원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행원으로서 우리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자신만을 찾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저서서 문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풀어드릴 문항은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 그냥 협업 경험을 대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작성해야 될 프레임은 여러분들의 협업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가장 첫 번째로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 교훈 등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을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해야 될 점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아니, 협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항목을 작성해야 되나요?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은 것부터 천천히 생각하시면 이 문항을 접근하기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로 대학 생활 중에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면서 사소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인데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팀원들 때문에 의견 차이와 그리고 사소한 갈등이 생겼다. 이런 것도 협업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며, 그리고 공모전을 하는데 서로의 참여도가 달라서 팀원들끼리 물어 뜯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협업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을 작성한 친구는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아예 첫 번째 문장에 기재를 해주었어요. 그 이유는 협업 과정에서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변수를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 역시 적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러한 깨달음을 배웠던 경험은 결국 카드업계라는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 은행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미묘한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이랑 주고받는 문서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문서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은행과 카드사가 살짝 의견 다툼을 하는 상황이 있었대요. 이 친구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냅두지 않고 은행과 카드사가 서로 주고받는 문서를 직접 워드로 작성해서 표준화 시켰대요. 그리고 해당 문서를 보고 고객이 특정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들을 일일이 다 정리를 해서 은행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고객들이 기다려야 될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민원 역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할 항목 풀이는 4번 문항입니다. 이 항목은 실패 경험,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항목입니다. 작성 프레임은 문항이 묻고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뭐 실패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고 이 경험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기울여진 노력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을 통해 느끼신 배운 점과 그리고 교훈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 실패 경험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했던 경험들은 뭐 대학 생활을 했던 경험들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 경험 중에서 내가 과연 실패한 게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 취업 시장 속에서 묻는 그런 실패의 경험은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만한 그런 엄청난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실패 경험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턴 생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집에서 뭐 가족들이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막 발생해요. 이런 변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내가 이 프로젝트를 A라는 방향성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근데 갑자기 뭐 B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C라는 결과가 도출됐어. 이것도 실패의 경험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쉽게 자소서 항목에 풀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또 다른 실패 경험이 있다면 뭐 이해관계자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때도 이러한 경우도 실패 경험이 해당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사장님이 특정 메뉴에 대한 영업적인 성과를 올리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손님들에게 이 커피 맛있어요, 이 음료 맛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멘트를 고객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도 실패 경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을 작성한 지원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었어요. 이 친구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했던 원생보다 갑자기 원생의 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가장 먼저 뭐 카톡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학원의 실질적인 고객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인 학부모잖아요. 이런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해당 밴드에서 아이들의 뭐 출석률, 참여율, 숙제율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는 채널을 만들었대요. 결과적으로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목표했던 원생수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느낀 바가 교훈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작성을 해주었어요. 가장 먼저 고객 니즈에 대한 교훈을 작성해 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업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 느낀 점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상반기 우리은행 자소서 항목풀이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자세하고 많은 항목풀이를 원하신다면 저희 457팁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